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24살이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일찍 군대를 다녀왔으며 전역 후에 지금은 취업해서 일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소개할 사연은 나름 즐거웠고 좋은 기억이기도 한데 누군가에겐 참 어이없는 이야기일 수 있겠네요. 사연은 다름 아닌 엄마 친구와 실수를 저질러 버렸고 이 사연은 지금도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본가가 같은 지역이기는 하지만 부모님의 간섭받는 게 싫어서 일을 하게 되면서 혼자 나와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침 일하는 회사가 예전에 살던 동네이다 보니 주변에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엄마 동네 친구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엄마도 물론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기도 했지만 동네를 지나가다 엄마 친구분들이 제게 인사도 해주고 음식도 했다며 이것저것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마침 자취에 꼭 필요했던 인터넷과 정수기를 아주 저렴하게 설치해 주시겠다는 엄마 친구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 아줌마가 같은 건물에 거주를 하고 있다 보니 정말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아줌마는 물론 친구 아들이기는 하지만 고객 유치한다는 셈치며 이것저것 음식을 해서는 저희 집에 많이 가져다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 왕래가 잦으셨어요. 물론 저희 엄마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저보고 오히려 친구 물건 하나 팔아줬다면서 잘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음식도 음식인데 정수기 필터를 직접 교환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없을 때도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교환하고 가시라고 저는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드렸었죠. 한데 이게 문제였을까요? 토요일 오전 저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지 뭐예요. 그런데 잠이 든 상태였다 보니까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는 들리는데 깨어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인기척에도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제 자취방은 원룸이지만 복층이기 때문에 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또 아래층에서는 위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쨌든 저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정수기 필터를 교환해 주러 오신 엄마 친구인 아줌마였어요. 필터를 교환하시고 그냥 나가는 줄 알았지만 제가 있는 복층으로 한번 슬쩍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시고 있었네. 혼잣말 하시는 게 들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일이 발생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줌마가 집을 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이불 속으로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 있죠. 당연히 아줌마였습니다. 이불 속으로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저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줌마의 느낌이 드는 거지 뭐예요. 저는 자다가도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놀라 번뜩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옆을 보니 역시나 아줌마가 속옷만 입은 채 제 옆에 누워서 저를 토닥이고 계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놀라 아줌마에게 아줌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줌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며 얼른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아줌마에게 계속 저는 큰 소리치고 있는데 아줌마가 결국 일어서서 제게 다가왔고 저를 침대로 밀치는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 웃긴 게 한 번도 아줌마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야릇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줌마를 말로는 거부했지만 몸은 허락해버리는 이상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하지만 점점 달아오를수록 당연히 아줌마를 완전히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관계가 끝나고 아줌마가 저한테 잘했어 하시는 거예요. 상황은 웃기지만 참 쑥스러웠습니다. 아줌마는 제게 다음에 또 봐 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쿨하게 퇴장하셨어요. 혼자 남은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대로 앉아 있었고 이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차, 그리고 엄마 친구랑 내가 무슨 짓을 해버린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관계를 가질 때 가졌던 아줌마로부터 느낀 감정 때문에 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정리도 되지 못한 채 3일쯤 지났을 때인가 아줌마로부터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아줌마는 너 집에 있니? 하셔서 저는 내 집에 있어요 하니까 알았어, 금방 갈게 하시는 겁니다. 필터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 눌리는 소리가 났고 아줌마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는 저희 집 앞에서 전화를 했고 전화 끊은 지 1분 만에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줌마에게는 살짝 술 냄새가 풍기고 역시나 저를 덮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성을 되찾고 아줌마를 밀어내며 물어보았습니다. 아줌마, 유부녀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물으니 아줌마는 나 유부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아줌마 결혼한 거 아니에요? 또 물으니 이혼한 지 꽤 됐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지난번 감정 때문인지 속으로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겉으로 아줌마는 그래도 저의 엄마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아줌마는 내 엄마한테 말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너도 지난번에 좋아했으면서 뭘 그렇게 재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줌마가 저에게 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아줌마와 저는 관계를 맺었고 아줌마는 저희 집에서 그렇게 저와 함께 밤에 지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 때문에 일찍 잠을 깨서 씻으러 가려는데 그런 제 손을 아줌마가 붙잡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하기 전에 한 번 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줌마와의 3번째 관계를 하고 저는 차를 타고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는 길에 또 한 번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이지. 내 나이 24. 아줌마 나이 48. 그냥 띠동갑도 아니고 2바퀴 띠동갑인 아줌마랑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줌마와의 관계를 돌이켜보면 나름 아줌마와 저는 잘 맞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에 다시 저는 아줌마도 여잔데 괜찮겠지 했어요. 그래도 일을 하는 시간 내내 수백 번 왔다 갔다 하는 생각에 내가 일을 하는지 일이 나를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비밀로 한 채 퇴근 후 집에 돌아왔어요. 웬걸 아줌마가 집에 와 있었고 이것저것 저녁상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니 솔직히 너무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퇴근 후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린다니 말이죠. 게다가 순간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준 아줌마에게 저는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줌마와 저는 차려진 밥상에서 밥을 함께 먹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줌마에게 제가 느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감정과는 다르게 아줌마는 그냥 우리는 더 발전 없이 그렇게 서로의 갈증을 풀어주는 정도에서 그쳤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내 감정 무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 내 나이를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서로 요구만 채우는 그런 사이로만 유지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줌마로부터 느낀 제 감정이 사랑인 것 같아서 아줌마에게 싫다고 하며 우리 같이 살자고 이야기해 버렸어요. 그러나 역시 아줌마는 안 된다면서 저를 꾸짖듯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더 못 듣겠다면서 밥을 먹다 말고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혼자 남은 채 아줌마가 주신 밥을 먹으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면서 혼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아줌마가 먼저 이런 관계를 제안했으면 나도 다른 연애를 하면서 아줌마로부터 갈증을 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아줌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알겠다고, 그러면 우리 관계 유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아줌마도 그래 잘 생각했다며 이야기해 주네요. 그리고 저희는 엄마 몰래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세 번 서로가 필요로 할 때마다 서로의 집을 찾아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일까요? 저는 외롭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되었지 뭐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자친구를 사귈 생각도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와의 이러한 관계를 끝내야만 엄마 앞에도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 스스로 이 관계를 끝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혹시나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따뜻한 조언이나 따끔한 충고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삼수를 한 끝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저와 가족 모두 기뻐했었습니다. 대전이 고향인 저는 서울에 자취방을 구했고 드디어 꿈을 그리던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삼수만에 대학에 가는 거라 저는 대학 생활에 기대가 많았지만 타지 생활을 하게 될 저 때문에 엄마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40대 초반의 젊은 편이십니다. 엄마의 친한 친구분이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요. 그 서울에 사는 친구분한테도 부탁을 해 시간 될 때마다 저에게 반찬 좀 갖다 주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서울에 자취방을 구할 때 엄마 친구분을 처음 만났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줌마는 이혼을 하신 상태였고 지금은 혼자서 사업을 하며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줌마는 감사하게도 2, 3주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주셨어요. 가장 친한 친구 아들이 타지에 와서 고생한다고 밥도 몇 번 사주시고 용돈도 주셨습니다.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줌마에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친구인데 아니야 싶다가도 해서는 안 될 상상까지 하겠더라고요. 아줌마는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로 밖에 안 보였고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몸매도 좋으셨습니다. 엄마한테도 아줌마가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고 밥도 잘 먹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의 젊은 여자들에게는 호감이 안 가고 성숙한 느낌의 아줌마한테 자꾸 끌리는 겁니다. 아줌마를 직접 보는 건 3주에 한 번 정도였지만 반찬 잘 먹고 있다고 감사하다는 연락은 꾸준히 했습니다. 그러다 4월 달쯤 중간고사가 끝나고 아줌마가 고생했다고 밖에서 밥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좋다고 말했고 아줌마랑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먹었습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술 잘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삼수하면서 친구들이랑 술도 많이 마셨어서 엄청 잘 마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시험 끝난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하자면서 술을 시켰습니다. 저는 소맥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소맥을 한 잔, 두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아줌마는 술에 좀 취하시더니 결혼하고 이혼한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즘 많이 외롭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대학 생활은 어떠냐면서 삼수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좋지 하시는 겁니다. 저는 뭐 대학 생활이 그렇죠 하지만 아줌마랑 노는 게 더 재밌어요 라고 말해버렸어요. 아줌마는 피식 웃으시더니 시간 괜찮으면 저녁 먹었으니 일식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시험도 끝나서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일식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선 짬뽕이랑 소주만 마셨어요. 그렇게 소주를 4병 정도 마셨습니다. 저는 이젠 한계가 왔고
아줌마도 꽤 취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자기 너무 취했다고 집에 좀 데려달라는 겁니다. 저는 아줌마 집을 몰라서 어쩌지 하다가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줌마를 눕혀드리고 저는 씻고 나왔어요. 저는 술도 좀 취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엄마 친구인 걸 생각하고 그냥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갑자기 너도 나랑 하고 싶지 않았냐? 왜 나랑 맨날 연락하고 나랑 놀았냐? 라고 물어보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어나면서 엄마한테 비밀로 할 테니까 괜찮다고 관계를 한번 하자고 하더군요. 저도 술에 너무 취했고 별로 싫지 않았기에 아줌마랑 선을 넘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니 내가 무슨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할 일은 딱히 없었어요. 제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도 바로 일어나더군요. 아줌마는 베개에 얼굴을 붙인 채로 저를 한참 보시더니 저에게 한 번 더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싶었지만 솔직히 아줌마가 너무 잘했습니다.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 아줌마는 심심하면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같이 술을 마신 날이면 무조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아줌마 집에 가서도 뜨겁게 많이 했어요. 솔직히 아줌마 집에서 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사업을 하셔서 그런지 집에 좋은 양주가 많았고 집이 좋아서 관계를 할 때 분위기도 더 좋았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잠깐 고향에 내려갔다 올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얼굴을 보는데 이상하게 미안함이 들더라고요. 아줌마와의 관계를 끝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는 아줌마의 연락에 답장을 잘 안 했어요. 사실 그쯤에 대학교 선배가 마음에 들어 사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선배랑 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아줌마랑 관계를 끝내야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잘 안 하자 전화가 계속 왔는데 다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 아줌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왜 연락이 안 되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이제 아줌마 만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이냐, 엄마가 알아차렸냐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냥 내가 마음이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저랑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며 지 좋을 때 자기 이용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짓이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엄마한테는 제발 말하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니 아줌마가 갑자기 누워보라는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누웠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그 와중에 아줌마가 너무 잘하니 몸은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뜨거운 관계를 또 했습니다. 그 후 아줌마는 심심하면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다라면서 자기 집에 저를 부르거나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절도 못하고 아줌마랑 관계를 계속하였습니다. 대학교 선배랑은 나이대도 비슷해서 대화도 잘 통했고 학교에서는 선배랑만 같이 놀며 다녔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선배랑 데이트를 했고 선배도 저를 좋아해서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이젠 정말로 아줌마와의 관계를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엄마한테 말한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 계속 왔습니다. 선배랑 만난 지 한 달쯤 됐을 때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선배와 저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랑 너무 많이 한 탓에 몸에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 선배가 많이 피곤하냐며 다음에 잘해보자고 하더군요.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너무 잘하다 보니 선배랑 할 때 아줌마만큼 느낌이 오질 않았습니다. 다음 주 주말 아줌마가 저를 또 불렀고 저는 아줌마 집에 가게 됐어요. 가서 저희는 양주를 마시고 또 관계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줌마랑 하는 게 좋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20대 여자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아줌마한테도 사실 대학교 선배랑 사귀고 있고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고 말해봤지만 아줌마는 상관없다고 예쁘게 잘 만나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저는 뭐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학기 동안 주말이면 아줌마랑 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자친구랑 같이 있을 때 좋긴 하지만 아줌마랑 할 때가 더 좋기는 합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끝나고 저는 본가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언제 올라오냐? 빨리 너랑 하고 싶다라는 내용의 카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줌마는 이상한 행동하면 엄마한테 말할 테니 알아서 조심하라고 하네요. 솔직히 방학 중간에 여자친구를 보러 서울에 올라가면 여자친구랑 며칠 놀다가 고향에 내려오기 전엔 아줌마 집에 있다가 왔습니다. 아줌마랑 관계하는 걸 끊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모는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을 보고 제가 성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저를 바로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저와 한 침대에서 자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살 남자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 사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5살 때 아버지를 병환으로 잃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2년 뒤 재혼을 하셨는데 새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임신으로 인해 저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저보다 6살 많은 고모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고모는 할머니의 친딸이 아니었고 어릴 적부터 친동생처럼 지내던 사촌 여동생의 막내딸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는 7살 때부터 할머니 댁에서 저와 칠촌되는 저보다 6살 많은 고모와 함께 지내며 자랐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늘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그녀를 매우 따랐습니다. 고모와 저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저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고모는 언제나 저를 잘 챙겨주었고 저희는 마치 친남매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성에 대한 동경이 생기기 시작했고 고모는 제 환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다스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모와 몸매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마치 갓 만들어진 도자기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고모는 늘 밝고 명랑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지만 제가 그녀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고모에게 더욱 끌렸는지도 모릅니다. 고모가 대학에 들어간 후 우리는 떨어져 지내게 되었지만 주말에 가끔씩 집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고모가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는 친구들과의 약속을 깨고서라도 집에 일찍 들어가곤 했습니다. 고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고모는 대학 졸업 후 인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장을 구했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사람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모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서 저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고모에 대한 마음을 억누르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저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저는 그런 고모의 모습에 더욱 이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고모가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예전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지만 저는 점점 더 고모에게 감정적으로 얽매이는 자신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성인이 되어 이런 감정을 억누르며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군대로 도피한 것이죠. 고모와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제 안에 있던 이러한 왜곡된 감정들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고, 그동안 쌓여있던 혼란스러운 감정들도 차츰 정리되었습니다. 고모는 그동안 저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고,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외로움을 크게 느끼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고 1년에 한두 번씩 만났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따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새아버지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기 때문에 저는 그 집을 나온 이후 다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할아버지가 별세하셨고 대학에서 공부하던 시기에는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정말로 고아가 되었지만 고모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는 저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고 저는 고모의 존재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서울에서 취직을 하게 되었고 회사 근처의 낡은 빌라에 작은 방을 얻어 출퇴근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어느 날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단순한 가족의 범주를 넘어설 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으로 참석한 회식 자리였습니다. 원래 술을 잘 마시는 편이었지만 그날은 동료들과 친해지기 위해 평소보다 과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술에 취해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제 옆에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동료이자 동갑 친구인 김진석이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속옷만 입고 있었고 그의 손이 제 몸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어젯밤에 김진석이 나를 집에 데려다 준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멍해진 저는 누가 우리 집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침실 문이 열렸고 그곳에는 놀란 얼굴로 고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을 처음 구할 때 고모가 저와 함께 와서 첫 달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열쇠를 하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끔 고모가 들러서 집을 정리해주곤 했지만 머리가 깨질 듯 아팠던 저는 고모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고모는 놀란 눈으로 침대 위에 엉켜있는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급히 김진석의 팔을 떨쳐내고 고모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모 어떻게 오셨어요? 고모는 등을 돌리며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일어나서 옷부터 입어. 저는 고모의 말에 급히 옷을 입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고모는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를 한번 쳐다본 후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조용히 고모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고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동료예요.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김진석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멋쩍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정열아, 어제. 저는 곧바로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TV를 응시하며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편한 마음에 김진석에게 재빨리 눈짓을 하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진석아, 일단 나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김진석을 데려다 준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모 옆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고모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우리 내려가서 뭐라도 먹어요. 고모는 말없이 일어나 저를 따라 내려갔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아 보였습니다. 저는 고모가 김진석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오해를 하셨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모에게 말했습니다. 고모, 어제 회사 회식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취해서 진석이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준 거예요. 별일 없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고모는 한숨을 내쉬며 저를 한번 쳐다보았고 그제서야 조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 저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고모, 이번에 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이에요? 고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래는 그냥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 너희 집에서 한동안 지내야겠어. 저는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습니다. 고모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내가 오면 안 돼?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방에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서요. 고모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우리 예전에 한 침대에서 잔 적 있잖아.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야? 그 순간 저는 고모와의 관계가 단순한 가족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고모의 말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누가 듣지 않았을까 신경이 쓰였지만 고모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오자 고모는 곧바로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까지 정리하는 동안 저는 도와드리려고 했지만 고모는 저를 막으며 혼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모는 저를 몇 번 타박하기도 했지만 저는 별말 없이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2달 동안 보지 못했던 고모는 여전히 몸매가 좋았고 연한 화장을 한 그녀는 연예인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고모에게 반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모가 저를 등지고 허리를 굽혀 물건을 정리할 때 그 모습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고모는 어느새 제가 여자친구를 찾을 때 무의식적으로 기준이 되어버린 존재였습니다. 대학 시절 여러 여자를 만나 연애도 해보고 관계도 가져봤지만 결국 고모와 비교하게 되면서 그 관계들은 자연스레 끝이 나더군요. 무엇보다 고모처럼 완벽한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았고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없이 자라서 혹시 고모를 어머니의 대체자로 생각하고 있었나 싶었지만 그녀는 저보다 6살 많을 뿐이었기에 그 감정이 단순한 가족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임대한 집은 방 하나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작은 구조였고 여분의 침대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소파에서 자거나 아니면 고모와 같은 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모는 아무렇지 않게 그런 제안을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고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복잡한 감정이 얽히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소파에 앉아 잠시 TV를 보았습니다.
그러다 고모가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를 들으며 고모가 샤워를 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릴 때는 고모와 같은 침대에서 잔 적이 있었지만 그건 초등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혼자 방을 쓰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모와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모는 오랫동안 제가 동경해온 사람이었고 이제는 성인이니 이 상황이 불편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이건 마치 불장난을 하는 것과도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넘길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모와의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지만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고모가 샤워를 마쳤는지 물소리가 멈췄고 저는 급히 화장실 문 쪽을 보고 있던 시선을 돌려 TV를 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그만 고개를 돌려 고모를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의 코피가 나올 뻔했습니다. 고모는 갑자기 머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잠옷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고모는 수건만 둘러싸고 나왔는데 머리는 아직 물기가 남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수건은 크지도 않았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두꺼운 수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얇은 수건이라 고모의 중요한 부분만 겨우 가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라도 내 시선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겠지만 고모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한 태도로 머리를 정리하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씻고 와. 난 먼저 잘게. 그렇게 말하고 고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무려 30분을 보낸 후 간신히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침실로 갈지 거실에서 잘지 고민했지만 결국 거실에서 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모에게 알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모는 저의 가족이었습니다. 칠촌이라 혈육관계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고모는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준 사람이고 저는 그를 가족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런 마음속에 동경이 있다 해도 그 경계를 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파에 조용히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다행히도 날씨가 더워 거실이 시원해서 오히려 잘 됐다 싶었습니다. 이대로 밤이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는데 갑자기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앉아보니 고모가 제 흰 티셔츠를 입고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티셔츠는 너무 짧아 겨우 허벅지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고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거기서 자? 편하게 침대에서 자. 저는 당황해서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그냥 거실이 시원해서 여기서 자려고 했어요. 괜찮으니까 고모는 편하게 주무세요. 하지만 고모는 천천히 다가와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가까움이 저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우리 정열이가 언제 이렇게 부끄러움을 타게 됐니? 나 때문에 널 거실에서 자게 할 순 없어. 그러면 난 내일 바로 떠날 거야. 저는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고모. 정말이에요. 그냥 거실이 시원해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고모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 어서 들어가서 자. 우리 예전에도 한 침대에서 잔 적 많잖아. 그때랑 다를 게 뭐 있어? 고모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몰라 결국 고모가 이끄는 대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후 방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고모는 침대 한쪽에 앉아 간단히 머리를 정리한 후 옆에 누웠습니다. 제 심장은 쿵쿵 뛰기 시작했고 고모의 체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워서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고모는 옆으로 누워 고개를 받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고모가 저의 동작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잠깐 불 끄지 마. 정열아, 내가 물어볼 게 있어. 저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고모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고모 물어보세요. 고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너 좋아하는 사람 있어? 고모가 이렇게 물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순간적으로 고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가 곧바로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모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너 혹시 남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 오늘 김진석 말이야. 고모의 이 말에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김진석이요? 고모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오해세요. 동료일 뿐이에요. 저는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모의 얼굴을 살피며 변명했지만 고모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긴장했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더 말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을 때 고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니 그걸 나한테 증명해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고모는 그저 맑고 투명한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이 불편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왜 그러세요? 그러자 고모는 갑자기 등을 돌리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놀려본 거야. 빨리 자. 갑작스러운 끝맺음에 저는 또다시 당황했고 어쩔 수 없이 전등을 끄고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고모의 존재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제가 고모를 고모라고 부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모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나서야 겨우 잠이 오기 시작했지만 그때 고모가 갑자기 몸을 돌려 제 쪽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저는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온몸이 굳어버렸고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신히 찾아온 잠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저는 다시 깨어 있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가까이에서 보였고 그녀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모의 입술이 제 입술에 가까워지자 저는 순간적으로 욕망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안 돼, 내가 미쳤어,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돌려 다른 쪽을 바라보며 억지로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고모의 반쪽 몸이 제 몸에 닿아 있었고 저는 그 가까움에 더 긴장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그저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줄기 햇살이 제 얼굴에 닿으며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고모가 옆에 없는 것을 보고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고모는 일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과 부엌으로 나갔고 고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서 저도 모르게 욕설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고모는 여전히 저의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그 티셔츠만 입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 생각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모는 제가 뒤에 있는 것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급히 시선을 돌리고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고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아침 준비는 아직 안 끝났어.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주말에도 저는 일찍 일어나요. 고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씻고 와. 아침 거의 다 됐어. 말을 마친 고모는 다시 돌아서서 아침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고모의 아름다운 뒷모습을 다시 한번 감상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문을 열자마자 벽에 걸린 보라색 레이스 천조각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고모의 속옷이었고 아직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이 설레며 생각했습니다. 고모가 지금 혹시 속옷을 입지 않고 있는 거 아니야? 갑작스럽게 저의 집에 머물기로 한 거라 옷을 많이 챙겨오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리니 아마도 다른 속옷을 입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세수를 마치고 거실로 나가니 고모는 이미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서 먹어. 고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다가갔지만 무의식적으로 식탁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다리를 꼭 모은 채 앉아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고모는 제게 샌드위치와 우유를 차려주었습니다. 정열아,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졌니? 혹시 어젯밤에 고모가 이불을 뺏어서 감기라도 걸린 거 아니야? 고모가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며 저는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더 이상 고모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고모가 정말로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얼굴이 빨개진 것이었지만 그 사실을 고모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저는 방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고모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디 가니? 나랑 같이 뭐 좀 사러 가자.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나 옷 갈아입고 나올게. 고모가 말하며 침실로 들어갔고 잠시 후 어제 입고 온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서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옷 갈아입어. 저는 조금 난감했습니다. 고모, 우리 그냥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고모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내 옷에 뭐 묻었니? 고모는 자신을 살펴보며 물었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옷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모가 짧은 치마를 입었고 그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직접 고모에게 할 수는 없었기에 결국 저는 옷을 갈아입고 고모와 함께 외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호출하여 쇼핑몰로 향했고 뒷좌석에 앉은 고모는 다리를 꼭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치마 아래 풍경이 기사님 백미러에 잡힐까봐 걱정했을 것입니다. 차에서 내린 후 고모는 제 팔짱을 끼고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함께 걸을 때 아무도 고모가 제 보호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움과 질투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서자마자 한 남자가 우리를 5m 안쪽에서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지만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고모는 한 커피 가게 앞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천천히 고모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고모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를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남자가 몰래 사진을 찍으려는 변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는 우리를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곧바로 앞으로 달려가 그가 반응하기 전에 그의 손을 잡아챘습니다. 이 미친 변태야, 감히 몰래 사진을 찍으려 하다니. 변태 남자는 당황하며 얼굴에 놀란 표정을 띄었습니다. 뭐라고?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난 그런 짓 안 했어. 고모도 상황을 알아차리고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열아,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변태 남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되찾으려 했지만 저는 그의 배를 발로 차 그를 바닥에 눕혀버렸습니다. 그는 고통에 찬 채로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그의 잠금이 해제된 휴대폰을 열어 사진첩을 확인했습니다. 고모도 고개를 내밀어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자마자 고모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사진에는 고모의 치마 밑을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모를 바라보았고 고모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구경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모의 사진을 완전히 삭제한 후 사진첩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 녀석의 사진첩에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찍은 사진이 수십 장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도 곧바로 다가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변태 남자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곧바로 그를 경찰에 인계하기 위해 움직였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저는 변태 남자가 여성들을 몰래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하고 고모와 저는 경찰서로 가서 진술을 마쳤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고모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고모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 사진을 본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이때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면 오히려 어색해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모가 참지 못하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열아, 고모가 원래는 잠시 머물다가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옷을 다 빨았더니 갈아입을 옷이 없더라. 그래서 오늘 몇 벌 사려고 했는데 고모는 얼굴에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운 얼굴로 고모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 속옷 가게에 도착하자 고모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마치 해방된 것처럼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고모는 새로 산 옷을 담은 봉투를 들고 나왔고 그중 일부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는 화장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아까의 어색한 분위기는 어느 정도 풀렸고 고모는 다시 제 팔짱을 끼고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고모는 갈아입을 옷을 2벌 더 샀고 저에게도 2벌을 사주었습니다. 저는 거절하려 했지만 고모가 끝까지 사주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6시가 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자와 함께 쇼핑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들 말하죠. 오늘은 이 말을 새롭게 정의해야 할 것 같네요. 비록 다리가 욱신거릴 정도로 아프지만 피곤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고모와 함께 쇼핑을 하는 것은 오히려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파에 지쳐 쓰러지듯 누워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쇼핑하니 정말 피곤하다. 고모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열아,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줘. 다리가 너무 아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고모는 이미 소파에 엎드려 2팔을 베개 삼아 머리를 얹고 눈을 감으며 다리를 제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모는 기다리다 지친 듯 다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뭐해? 다리 좀 주물러줘. 할 수 없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고모의 종아리를 살짝 잡고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고모의 피부에 닿는 순간 고모의 몸이 살짝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마사지를 하자 고모도 점차 긴장을 풀고 편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제가 계속 종아리만 마사지하고 있는 것을 본 고모는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위로. 종아리만 하지 말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모의 말대로 손을 조금 더 위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저 무릎 근처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계속해서 더 위로 가라고 했습니다. 고모 이제 됐죠? 고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금 더 해줘. 정열아, 내 손이 정말 시원해. 오늘 제대로 즐겨야겠어. 좀 더 위로 가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고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망설여? 그냥 위로 올라가면 되잖아. 저는 고모의 요구에 따라 손을 조금 더 위로 올리려 했지만 사실상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고모와의 미묘한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모가 다시 한번 위로 더 움직이라고 할 때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마치 구원을 받은 것처럼 급히 말했습니다. 고모, 저 전화 좀 받을게요. 고모가 대답할 새도 없이 저는 휴대폰을 들고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호랑이의 입에서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모는 저와 위험한 장난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자제력을 잃으면 그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전화를 확인하니 발신자는 김진석이었습니다. 이때만큼은 그의 전화가 이렇게 적시에 걸려온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는 고모에 관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녀석 혹시 고모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그의 말을 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다시 고모가 다리를 마사지해 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앉아 한숨을 내쉬며 잠시 진정하려 했습니다. 방금 전의 상황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고모가 저와 위험한 장난을 치려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고모의 행동이 단순한 장난이기를 바라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고모와의 관계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고모 사이에는 뭔가 미묘한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에 깨어나면 고모가 제 팔에 얽혀있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잠버릇일 뿐이겠지만 고모는 처음에는 제 티셔츠를 잠옷으로 입었지만 점점 더 과감해져서 나중에는 속옷만 입고 잠자리에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샤워를 마치고는 그냥 수건만 두른 채로 침실로 들어와 당당히 누웠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고모는 어른이고 경계를 넘으면 안 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이 지나서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결국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고등학교 동창들이 모이자고 요청해 왔습니다. 고모가 여러 번 저와 같이 갔으면 했지만 저는 끝내 거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2시가 되었고 비록 이 시간이야말로 밤의 생활이 시작되는 시점이지만 저는 고모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막 고모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았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열이니? 저는 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누구시죠? 저는 아영이의 친구예요. 아영이가 술에 많이 취했는데 와서 데려가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급히 주소를 물어본 후 서둘러 그녀가 말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한 번화한 골목의 노래방이었습니다. 노래방의 룸으로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고모와 나이가 비슷한 매력적인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은 이미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모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방 안에 있던 한 여성이 저를 보고 의아한 표정으로 음악을 껐고 저는 고모를 데리러 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모든 여성들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우리 아영이의 조카구나? 정말 많이 컸네.
내가 놀러 갔을 때 너는 아직 어렸는데. 다른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맞아. 아영이 이렇게 잘생긴 조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혹시 우리가 경쟁자가 될까봐 걱정한 건가? 이들 중 몇몇 여성들은 낯이 익었고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이미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고모를 부축해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 저는 고모의 하이힐을 조심스럽게 벗겨주었습니다. 눈길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예쁜 발에 머물렀고 그 후 저는 시선을 위로 올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옷을 벗겨줘야 하나?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고모가 잠결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열아, 우리 집에 도착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고모. 이제 쉬세요. 하지만 고모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제가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저예요. 집에 도착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순간 고모가 갑자기 제 목을 끌어안고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긴 속눈썹이 가까이에서 보였고 고모의 향기가 제 코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열아, 정말 너 맞아? 네, 맞아요, 고. 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갑자기 제 입술에 차갑고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모가 먼저 키스를 했다니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지만 이를 꽉 물고 마지막 방어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어선은 그리 강하지 않았고 고모의 부드러운 공세에 곧바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고모의 키스에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얼어붙은 채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정열,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고모는 가족이야. 이럴 순 없어. 정신 차려야 해.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저는 정신을 차리고 고모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고모,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녀가 듣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급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모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가 자리를 뜨려고 할 때 고모는 큰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모는 전혀 취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매우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물었습니다. 고모, 깨어 있었어요? 고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지며 대답했습니다. 응, 깨어 있었어.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모가 깨어 있었단 말이야? 그럼 방금 했던 행동은 술에 취해서가 아니었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저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제가 화난 듯한 목소리로 묻자 고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성적 취향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저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제 성적 취향요? 고모는 저의 성적 취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생각해보니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고모가 갑작스럽게 저와 함께 지내기로 한 이유가 제가 김진석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오해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고모가 저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고모를 좋아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해 대답을 얼버무렸고 이로 인해 고모는 저에 대해 더욱 걱정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모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제 성적 취향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날 김진석과는 정말 술에 취해서 같이 잠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고모는 제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더 나아가 물었습니다. 정열아, 그건 그렇다 치고 너 혹시 나 좋아하니? 그 질문에 저는 갑자기 마음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모는 제 대답을 기다리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 너는 나를 항상 가족으로만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실 우리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없잖아. 내가 성인이 된 후 나도 모르게 너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 그래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졌어. 고모의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모는 제게 가족 이상의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대답하지 않자 고모는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열아,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마. 우리가 혈연 관계가 없는데 왜 함께할 수 없겠어?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관계를 더 발전시키면 어떨까? 고모의 말은 저를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저는 고모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그 감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혼란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모를 바라보며 조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영, 난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평생토록 지키고 사랑할 거예요. 고모는 제 말을 듣고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제 팔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정열아. 내가 그 말을 해주길 몇 년이나 기다렸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그리움을 속삭이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미래를 그려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인천의 집으로 들어갔고, 지금은 고모와 매일 행복한 날들을 보내며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특별하고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